자, 저번에 했던 내용 이어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부러 저번에 위치관계, 두 직선의 위치관계, 평행일 때 평행일 때 일치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내가 표 하나 갖고 설명을 하나 해드렸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부터 하는 거는 좀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다 보니까 좀 길어. 저번보다는 길고 집중력 있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목이 그게 우리가 아마 제일 마지막에 필기했던 게 네모 4번까지 돼 있을 거예요. 노트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5번부터 그냥 밑에 쭉 이어서 쓰면 됩니다. 자, 제 제목은 같거든? 4번 해놓고 밑에 표를 써놨을 거야. 아마 노트 필기하는 걸 보시면. 근데 얘는 어떤 경우냐면 그 스페셜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 수직 관계일 때 뭔가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자, 따로 좀 구분을 지어보겠습니다. 결과만 알면 되게 쉬운데요. 선생님은 그런 걸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다 해드릴게요. 자, 책에 나오는 설명 과정이 있고 선생님이 따로 준비한 게 있는데 원래 하나씩밖에 안 했는데 오늘은 그냥 좀 두 가지를 다 해보려고 해요. 그냥 증명이니까 아 그냥 저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저번에 공부한 게 표준형이랑 일반형이라는 단어를 공부했지. 표준형이 뭐였어? y는 mx 플러스 n꼴로 나타내는 걸 표준형이라고 불렀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써있는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부르죠. 수직일 때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일 때 일반형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같은 식이야 사실. 같은 식인데 표현만 좀 다른 거야. 자, 일단 표준형일 때 한번 얘기해 볼게. 표준형일 때 그냥 써볼까?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자 표준형식하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두 직선이 있었을 때 두 직선이 자 수직인 경우에 뭔가 특징이 있대. 그거를 지금 설명해 줄 건데 자 보자. 일단 책에 안 나오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좌표 표면을 하나 딱 그립니다. 다음에 두 직선이 수직인데 좀 간단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모든 자 요거 두 직선을 몽땅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림을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 자 요런 직선이 있는데요. 이 직선을 y는 mx라고 할게. 선생님 여기는 n이 있는데 얘는 y절편이 빵인 거야 빵. 알겠죠? 자 요런 직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직선이 자 두 개가 수직이라 그랬지? 근데 또 다른 직선도 얘랑 수직인데 원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 녀석엔 y는 기울기가 다르니까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점을 찍겠다고. 물론 원점 지나니까 y절편 빵이야.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래서 수직 관계라는 걸 딱 표시했을 때 이 녀석의 기울기와 이 녀석의 기울기에 뭔가 관계가 있대. 그거를 좀 확인할 거야. 자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보조선을 그릴 건데요. 자 여기 좌표표면 자 x축에서 봤을 때 거리가 1 정도 떨어져 있는 숫자를 하나 딱 찾아내. 요만큼이 1이.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수선까지 내야 돼.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잘 들어라. 여기가 길이가 1이었죠? 그럼 요만큼은 길이가 얼마일까요? 여기가 1이라는 얘기는 요 점의 x좌표가 1인 거지. 그럼 1 대입하면 y좌표가 뭐 나와? m 나오잖아. 그러면 이 녀석의 y좌표가 m인데 그게 곧 길이랑 똑같죠. 1사분 면점이니까 x좌표, y좌표가 다 양수잖아. 됐어요? 길이가 1짜리, 길이가 m짜리. 이해됐니?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요 길이랑 똑같은 길이를 갖는 좌표를 이쪽 직선이라고 표시를 할 건데 보여줘라. 지금 방금 시작했어. 여기 앉아라 여기. 책상 건드리지 말고. 자전거 고장이 나셨어요. 자 똑같은 길이 한 칸짜리를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 볼게. 요만큼 1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똑같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니네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이다. 근데 합동이야. 왜 합동일까? 여기가 길이가 1이라 그랬지. 직각이지. 자 이거 자꾸 매번 수업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RHS, RHA 합동만 하진 않죠? ASA, SSS 뭐 얘기하느냐? SAS까지 포함이야. RHS랑 RHA는 추가 도구인 거지. 그 두 개만 갖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 자 무슨 합동일까요? 길이가 일단 1로 갔네. 직각이네.
근데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점이고 여기가 x가 되면 여기가 점이 되지. 왜? x축, y축은 기본적으로 수직이잖아. 이해됐어요? 따라서 점 직각 그거 길이가 1로 똑같으니까 한 변의 길이랑 양끝각이 같은 건 눈치챘냐? 자, 따라서 두 삼각형이 ASA 합동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합동이기 때문에 길이도 같고 뭐 넓이도 같고 모양도 같고 다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쪽에 파란색 수선을 그린 이 녀석의 길이가 뭐가 되냐? 잘 들어라. 길이라고 했다. 좌표가 아니다. 길이가 여기 m이라는 길이랑 똑같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거 갖고 요 녀석의 기울기를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 잘 들어라.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아니십니까? 잘 들어.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움직였을 때 이 직선 기준으로 x 증가량이 얼마냐? 이렇게 커졌지?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보세요. 이렇게 커졌는데 그때 y좌표가 한 칸만큼 증가한 게 아니라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x의 요게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냥 여기다 쓸까? x의 증가량이 m일 때 y의 증가량은 얼마예요? 1이 감소했다. 그럼 마이너스 1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이라고 나와. 근데 그게 원래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였잖아. 그럼 다시 처음과 끝만 보세요. 처음 직선의 기울기가 m 문자였죠? 두 번째 수직인 관계의 기울기가 m 마이너스 m분의 1이었죠? 그럼 결론 나왔네. 기존 직선과 수직인 직선하고 기울기가 어떤 관계냐면, 기존의 직선의 기울기가 m이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책에는 보통 어떻게 써있냐면 얘랑 곱해볼래? 어떻게 되냐? m과 마이너스 m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자, 그럼 두 번째 괄호가 뜻이 뭐라고 했어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얘는 기존의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수직인 직선끼리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공식이 외워야 돼. 너무 많이 나와, 수직인 거. 알겠죠? 수직인 직선끼리의 기울기의 곱은 무조건 마이너스 1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잘 봐라. 얘랑 수직관계라며. 그럼 계산할 때는 뭐가 좀 편리하냐면, 얘도 중요하지만 실전적으로 많이 쓰는 건 이거예요. 말로 합니다. 잘 들으세요. 문제에서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져 있어. 근데 이 녀석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찾고 싶대. 그럼 답이 얘잖아. 그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첫 번째, 분자분모를 역수 취해. 그럼 얼마? n분의 1이지. 그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뒤집어. 그러면 마이너스 n분의 1이잖아. 알겠어요? 그럼 계산할 때 빨리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기존의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수직인 걸 빠르게 찾고 싶으면 기울기만 역수 취한 다음에 부호도 뒤집으면 돼. 역수 취한 다음에 부호도 뒤집으면 돼. 알겠죠? 자, 말로 해볼까?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얘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면 분자분모 뒤집으면 마이너스 2지. 부호 뒤집으면 2지. 이가 이 녀석과 기울기가 수직이야. 빨리 하는 거. 이해됐어요? 수학 계산 빨리 하기 위한 테크닉이야. 본질적인 건 얘가 중요한 거. 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책에 나와 있는 방식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원래 공식들은 증명 과정이 되게 많아. 책마다 다른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은 옛날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 배웠어, 선생님 학교에서. 근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 그림은 똑같아? 자, 원점 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수직인 거를 그렸어. 자,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조금 더 읽자.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아까 여기 한 칸짜리 내가 점을 하나 찾았잖아. 얘도 똑같아. 한 칸짜리 점을 찾아. 얘가 1이야.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아래에 있는 직선하고 위에 있는 직선 동시에, 자, 다시 말하면 이쪽 직선에서 여기에 수선 내린 거고, 아래쪽에 있는 직선에서 이 점에 수선 내린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됐을 때 피타를 쓰고 싶은 거야. 얘는 피타 안 썼지? 그냥 합동만 갖고 있잖아. 피타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잘 봐라. 얘가 y는 mx고, 이걸 안 썼네. y는 m.x. 자, 똑같이 똑같아요, 저거랑. 그랬을 때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니? x좌표가 1이고 y좌표는 대입했을 때 y값이니까 m. 맞냐?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x값이 1이고 y좌표는 m.점 되겠니? 좌표가 그렇다고. 그랬을 때 잘 보시고,
피타를 쓰게 되면은 뭐를 알 수 있냐면 잘 들어라. 여기 내가 수직을 여기다가 표시하긴 했지만 사실 당연히 여기가 수직이지. 그럼 직각삼각형이 몇 개가 숨어 있냐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거 무슨 그림이냐? 소공식 그림이다. 맞죠? 소공식 쓰겠다는 게 아니라 피타를 그냥 씁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체 삼각형에서 봤을 땐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이 이 길이의 제곱하고 똑같잖아. 그게 피타지. 맞나? 피타를 까먹진 않았잖아. 그럼 이 길이 계산해보자. 이 길이 얼마야? 0,0에서부터 1,n까지의 거리잖아. D1 공식 맞니? 그러면 D1 공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이고 n-0의 제곱이니까 그냥 m의 제곱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길이도 찾아야 돼. 얘는 원점으로부터 1,m점까지의 거리니까 그때 D1 공식으로 풀게 되면은 1의 제곱 플러스 m점의 제곱이라고 나와. 이렇게 해서 말하자.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잖아. 그냥 근데 잘 봐라. 얘랑 x좌표가 1로 똑같지. 그치? 그럼 x2-x1을 제곱했을 때 빵이니까 필요 없어. 그럼 뭐만 계산하면 돼? 이 길이랑 더하면 되잖아. 얼마야? 여기 길이 얼마? m. 여기는 길이가 얼마? 마이너스 m이죠. 왜? 이거 좌표가 이거 사사분면적이잖아. 그럼 값이 얼마예요? 부호가 얼마예요? 이거 음수잖아요. 음수. 맞죠? 그러면 이 길이는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m점이 돼야 되죠. 알겠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거 고딩도 못한다 사실. 이렇게 x좌표, y좌표 m점 적혀있으면 그냥 길이 이렇게 적어야 돼. 많이 돼. 그러면 안 돼. 이유는 마이너스 왜 붙였어요? 얘가 음수니까 길이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자, 됐죠? 그럼 요만큼은 얼마야? m. 얘가 양수고. 됐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랑 얘를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더한 거죠. 그렇죠? 물론 계산하면은 m-n 점이 되는 거지. 자, 됐죠? 그러면 피타를 쓰고 싶다니까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이 이 길이의 제곱과 같은 거잖아요. 그럼 쓰면은 이거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지? 그러면 그냥 루트 벗겨진 거 쓸게. 얘도 마찬가지지? 이거 제곱을 해서 그래. 자, 플러스 m점의 제곱. 이게 누구랑 같다? 이 녀석의 제곱하고 같은 거죠. m-m점의 제곱하고 같은 거. 자, 근데 좀 계산을 해보면 잘 봐. 여기 m제곱 m점의 제곱 있고 여기는 m의 제곱 플러스 m점의 제곱 마이너스 2m m점이지. 맞지? 그러면 m제곱 m점 제곱 날아가는 거 이해되냐? 그럼 뭐만 남아요? 여기는 2고 여기는 마이너스 2m 곱하기 m점만 남지. 계산이잖아요. 그럼 2를 날리면 뭐가 나와? 기울기,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이거랑 똑같아지지. 알겠어? 그래서 증명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계산은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기울기가 수직인 녀석들끼리의 기울기의 곱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다. 계산할 때는 빨리 어떻게 한다? 역수치한 다음에 부등호랬다. 부호까지 뒤집으세요가 핵심입니다. 자, 수직인 게 좀 많이 나온다 했죠? 일단 학습을 많이 해야지 니네가 이런 걸 능수능란하게 하시는데 자, 문제 풀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시선만 한번 키워보자 라는 의미에서 잘 봐라. 풀겠다는 게 아니라 분석만 해보자. 잘 들어라. 기울기에 주목해서 보시면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그냥 3이죠. 자,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아까 말한 논리를 한번 적용해볼래? 요거 수직인 거 찾을 때 분자분모 뒤집고 부호 뒤집고 라고 했죠. 자, 분자분모 뒤집으면 3분의 1 부호 뒤집으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판단 되냐? 얘랑 얘는 무슨 관계예요? 수직 관계. 알겠죠? 얘네 두 개는 수직 관계. 문제 풀 때 이런 게 눈에 팍 들어와요. 알겠어요? 친절하게 문제에서 두 직선이 수직이니까 뭔가 풀어보세요 라고 나오는 건 되게 쉬운 문제야 사실. 안 써있어. 그럼 니네가 분석해야 돼. 알고 나면 쉽지. 근데 이거를 니네가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찾으려고 그러면 의외로 힘들어 처음에.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체험시켜 드렸습니다. 자, 문제 간단한 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수직이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표준형 꼴의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네 가지 툴을 공부했죠. 저번에 했던 거죠. 그거 써먹는 문제다. 근데 일단 두 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1차적으로 뭐부터 해야 돼? 이거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야지. 근데 기울기가 얼마냐? 얘에서 얘 빼면은 4고 얘에서 얘 빼면은 2냐?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이네. 그럼 요 녀석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자, 내가 요것 때문에 이제 요 방식을 알려주는 거야.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거. 자, 분자분모 뒤집으면 2, 부호 뒤집으면 마이너스 2. 이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쉽지? 되게 쉬워요. 이거는. 계산은 쉬워.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지난다고 했다. 자, 그러면 기울기 알죠? 지나는 점 알죠? 저번에 했었던 툴 4개 중에 몇 번째 거냐? 두 번째 거. 자, 그럼 공식 뭐였어요?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1 이거였지. 기억하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알겠지? 수직 개념과 결합되어서 나오는 좀 무난한 문제. 무난한 문제. 자, 이거 지울까? 자, 얘도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 녀석이 서로 둘이 수직관계예요. 그때 A 값 찾아보세요. 그냥 간단한 거야. 자, 그럼 아무거나 써도 돼. 아까 공부한 게 결국엔 뭐야?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잖아. 아니면 얘 또는 얘를 자 이렇게 해도 되죠. 얘를 분자분모 뒤집어. 그러면 2A 플러스 1분의 1이잖아. 그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뒤집어. 그럼 그게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돼야 돼.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게 그 식이긴 한데 계산상에서는 이게 좀 편리하다고. 알겠어요? 자, 계산하게 되면은 그냥 한번 쓰고 계산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 식이 그 식이라고. 자, 그러면 2A의 제곱 5A 자, 플러스 2인데 넘어가니까 3이 되고 인수분해 되니? 자, 이렇게 되나? 맞냐?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2A 플러스 3A 플러스 1 이렇게 돼. 자, 그래서 A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옵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간단한 겁니다. 월수 공부한 애들이 먹을 거 안 사려고 삐졌어 지금. 니네는 먹었죠? 걔는 안 사줬고. 왜 안 사주겠냐? 걔는 월요일날 놀았잖아. 우리는 맛있는 거 먹었잖아. 내가 굳이 사줘야 되니? 이랬거든. 월요일날 쉬었어요 이번 주에. 대체휴일이라서. 니네가 좀 쉬어야 되거든 사실. 니네는 쉬는 날 교묘하게 벗어나가지고 슬픈 소식 얘기해줄까? 현충일 몇 요일인지 봤니 혹시? 6월 6일이잖아. 목요일이다. 빨간 날이니까 학교 안 가지. 학원은 와야 돼. 그러니까 얘네는 쉴 복이 없어. 왜냐면 그때 시험 때문에 시작하고. 얘네는 빨간 날 못 쉬어. 불쌍해 죽겠어. 내가 니네만 얘기를 하거든. 야, 화목도 3학년은 못 쉬어. 니네는 지금 맨날 쉬지. 근데 피자까지 얻어 먹어야 돼. 이건 알고. 할 말이 없어. 어제 와가지고 내리놀지. 와가지고 델타 혼났잖아. 진도 나가는데 개념 다 까먹어가지고. 자, 자, 하나 더 있어요. 자, 요거는 좀 잘 보세요. 시험 문제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A, B를 이은 선분 A, B가 있는데 이 녀석을 수직 2등분한대. 수직 2등분이 뭔지 알잖아. 그쵸?
직선의 방정식 찾아보세요. 입니다. 자, 분석해보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왜 그럴까? 판단을 못해서 그런 거야, 쉽게 생각해서. 자, 그럼 일단 눈에 띄는 게 잘 헷갈리면 얘들아, 하나 니네가 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대비 전에 평면절벽부터 해서 오늘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는 원의 방정식도 그렇고 아 맞다 이거 직선의 방정식 끝나면은 뒤에 없죠? 책 사야 된다 조만간. 알고 계세요? 일단은 다음 주쯤에 사지 않을까? 내가 때 얘기할게. 까먹을 거야.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애들이 얘기 단어 공부하면서 많이 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정식이라고 써있으니까 자꾸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머리를 많이 하는데 이건 사실 방정식이 아니라 직선은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럼 얘는 함수 같은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래프 좌표 표면에다가 뭔가 그림을 표현할 수 있으면 걔는 함수 같은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럼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알겠어? 근데 애들이 자꾸 이 단어를 계산에 의존해가지고 너무 많이 풀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사실 잘 못해 처음에. 나중 가도 마찬가지. 자,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함수는 간단한 문제는 식으로 풀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난이도가 있다. 무조건 그래프 그리세요. 얘를 좌표 표면에다가 뭐 이쁘게 찍겠다 그런 게 아니라 대략적인 그림만 한번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그냥 두 점을 이은 선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A점 좌표, B점 좌표 알잖아. 이 녀석을 수직 2등분 한대. 수직 2등분 알잖아 우리. 수직 2등분이면 2등분이니까 정확히 반으로 쪼개는 건데 각도가 수직 관계라는 거지. 그래 이렇게 하는 거를 수직 2등분이야. 얘가 뭐야? 수직 2등분선이죠. 중1 때 한 거다 이거. 알겠냐? 자, 그럼 이거를 분석만 하면 진짜 쉬워. 감산문을 제출해보세요.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얘가 수직 2등분선이라고 그랬지. 첫 번째, 수직 2등분선이 쉬운 거야. 사실. 선분 AB랑 각도가 수직이잖아. 그럼 수직 관계지. 첫 번째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좀 띄어졌을까? 두 번째 감사합니다. 수직 이등분선이 선분 AB를 반으로 쪼갰죠. 근데 고등시선을 하면 뭐죠? 내가 지금 X축, Y축을 안 그렸다 뿐이지 이거 지금 좌표 평면에 그린 거야. 대충 그리긴 했지만 그랬을 때 수직 이등분선이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죠. 요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수직 이등분선이 자, 선분 A의 중점을 지나. 자, 이렇게 분석하면 뭐가 좋으냐? 수직인 거는 기울기 우리 찾을 수 있는 거 방금 공부했잖아요. 자, 그럼 일단 얘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 녀석의 기울기 찾는 건 아까 말한 그 공식대로 한번 풀면 되지. 기울기 얼마냐? 얼마지? 3분의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네? 자, 누구의 기울기? 선분 AB의 기울기야. 그러면은 수직인 녀석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분자분모 뒤집으면 마이너스 1이고 부호 뒤집으면 1이 되지. 엄청 편하죠?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이 AB의 중점을 지나요. 자, 그럼 중점 계산하는 건 평면좌표 단원에서 했잖아. 쉽죠? X좌표끼리 더해서 반, Y좌표끼리 더해서 반. 자, 더하면 1이니까 나누면은 자, 중점의 좌표를 찾아보겠다는 얘기야. 얼마니? 2분의 1이니? 그 다음에 Y좌표는 더해서 5니까 반으로 나누면 2분의 5가 되지. 그럼 결론은 뭐예요? 수직 이등분선은 기울기가 1이고 지나는 점이 2분의 1, 2분의 5 지나는. 그럼 무슨 조건이에요? 기울기 플러스 지나는 점. 아까 썼던 이 공식 쓰는 거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노란색 글씨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 풀 때는 그림 한번 그려보면 분석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 그림을 꼭 그리자. 알겠죠? 자, 계산은 따로 안 할게. 하면은 y는 x 플러스 2라고 나와요. 집에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한 게 표준형권에서 하는 수직을 얘기했고 일반형은 그냥 정리만 하고 넘어가자. 기억이 안 합니다. 일반형이라 하자. 자, 그러면 3번. 일반형은 이런 겁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랑 a.x, b.y, c.는 0 이렇게 묶여 있을 때
이 녀석이 수직이래. 자, 그럼 앞에서 공부한 거에 따르면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 야, 그럼 첫 번째 직선 y는 하고 고치면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b분의 a 되는 것 같냐? 두 번째 직선 기울기 y는 하고 고쳐가지고 기울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b점분의 a점 되는 거 맞냐? 그럼 아까 썼던 거에 따르면 이게 m이고 이게 m점이야. 두 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야. 알겠어요? 새로운 거 아니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뭐 이렇게 떠들 게 없어. 뭐 굳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호는 정리하고 분자가 a점이고 분모가 b점이잖아.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로 되면서 좌변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냐? 일단 바로 정리하자. a 곱하기 a점 플러스 b 곱하기 b점 하면은 빵이 된다는 공식이 하나 나와요. 근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 알겠지? 계산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암기는 열심히 때 하시고 이건 주관적인 의견이다.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a랑 a점이 뭐예요? x 앞에 개수잖아. 삐삐는 y 앞에 개수잖아. 그러면 x 앞에 개수끼리의 곱과 y 앞에 개수끼리의 곱을 더하는 게 무조건 빵이 된대. 언제? 수직일 때. 아시겠죠? 자,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 직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좀 얘기할 건데요. 잘 들어야 된다. 수학적으로 어마무시한 가치가 있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리 책에 이거의 설명이 다른 책도 마찬가지야. 좀 선생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불성실하게 나와 있어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몇 개 질문을 할 테니 꼭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번호는 6번. 제목이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다. 자, 나중에 노트 필기할 때 옆에다가 한 반줄 정도 쓸 공간을 좀 남겨놔라. 이거 다 설명하고 내가 추정 결론을 내릴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 그러냐? 자, 일단 모양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뭔지 의미가 판단이 안 되면 그림 좀 그려보라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는데 근데 이거 이게 1차 함수 시험 대비 했을 때 이런 문제 진짜 많이 풀었어요. 언제 많이 했냐면 두 직선이 있는데 어떤 이름 모를 직선이 있어. 새 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기억나요? 얘 기울기를 a라고 했을 때 새 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a 값들을 모두 구하세요. 아니면 a 값들을 합을 구하세요. 기억나? 말로만 하는 거죠. 언제 이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면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첫 번째 얘랑 평행할 때 맞냐? 두 번째 얘랑 평행할 때 하나 더 있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갈 때. 이해됐어? 세 가지가 있어서 중2 때 했어. 근데 좀 심도 깊게 얘기해보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그림을 또 그릴 거야. 잘 봐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애를 찾고 싶대잖아. 그럼 두 직선을 그려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나 판단해봐봐. 이 문제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때만 주로 물어본 거였는데 그냥 얘만 지나면 된대. 그럼 생각.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나 있을까? 되게 많죠? 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찾고 싶다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되게 많잖아. 너무 많지. 당연한 거지. 자, 그러면 난관에 봉착했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얘를 지나는 식을 한번 세워보고 싶어. 말 잘 들어야 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세워보고 싶은데 직선이 개수가 너무 많잖아. 야, 그럼 단순히 생각해라. 이 많은 직선을 일일이 식을 다 쓸래?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과거의 수학자들이 이 너무 많은 식을 단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되게 다양한 식을 넣었어.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 책에 그게 안 써있어. 좀 고리타분할 수는 있는데 되게 의미상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일부러 준비를 한 게 얘네 지금 방학 때 진도를 좀 팍팍 나와가지고 까먹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복습도 시킬 겸해서 내가 좀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해. 보세요. 일단 느낀 거는 너무 많다는 걸 느꼈어. 자, 너무 많은 직선을
밀리리식을 쓰는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어떤 시도를 했느냐? 단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고자 시도를 했어. 자, 분석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천천히 할게. 이게 잘해야 돼. 자, 첫 번째 직선하고 두 번째 직선을 일반적으로 써볼게. 첫 번째 직선 이거, 두 번째 직선 A.X, B.Y, C점은 0의 어디를 지나야 돼? 교점을 지나야 된다지. 뭐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어라고 했어. 이걸 해석해보자. 잘 들어라. 자, 그럼 의미 부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건 우리 중2 때 이미 공부한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느냐? 연립방정식의 회로 찾았죠? 그거를 써보겠다고. 자, 얘는 이것과 과거에 배웠던 사실 봤으니까 잘 봐야 돼. 진짜 중요해. 자, 이 녀석의 해를 찾는 거죠. 방정식의 해. 맞지? 근데 이거를 조금 유치하게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원래 연립방정식의 해가 의미가 뭐죠? 대입했을 때 잘 들어라. 2학년 때 공부한 거야. 여기에다가 xy를 집어넣었을 때 능력 만드는 xy 값은 되게 많지. 알고 있지? 얘도 마찬가지지. 그럼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위에 것도 0 만들면서 아래 것도 0 만드는 유일한 xy를 찾아봐잖아. 그게 연립방정식의 해죠. 맞죠? 자, 그것만 쓰려고 하는 거야. 첫 번째 식을 말로 쓰려고. 이면서 두 번째 식도 이거인. 자, 계속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노란색 걸어친 부분을 해석했었어요. 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이라는 얘기는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거를 좀 말을 풀어서 해석을 했더니 첫 번째 직선을 0 만들면서 두 번째 직선도 0을 만드는 x좌표, y좌표를 찾고자 하는 거란 말이야. 거기까지가 노란색 괄호인데, 자, 근데 그 다음에 붙어있는 게 뭐냐면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xy를 지나는 뭐를 만들고 싶어? 직선의 방정식인데,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 표현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식의 표현은 이런 거야. x에 관한 1차항이고 y에 관한 1차항이지. 상수항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나면서 플러스 무슨 모양을 만들고 싶다? x와 y에 관한 1차식, 1차 방정식의 모양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그게 주황색 글씨를 지금 쭉 풀어 쓴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수학자들이 시도한 거를 되게 많은데 3개만 합시다. 잘 봐라. 지금부터 질문을 막 할 테니까 대답을 잘 해야 돼요. 알겠지? 잘 봐. 자, 1차 시도. 자, 부정방정식이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뭐 배웠어요? 부정방정식? 2개밖에 안 했어요? 정수조건 부정방정식, 실수조건 부정방정식. 그 중에 실수조건 부정방정식 했을 때 하나 이거밖에 안 했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실수를 제곱하면 숫자의 크기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당연한 거지. 자, 근데 요거를 이용해서 부정방정식 때 이런 거를 했었단 말이야. 잘 봐라. 어떤 숫자가 있고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거를 제곱한 것끼리 더해. 근데 그게 답이 0이 나와야 돼. 이거이면 반드시 뭐가 됐어야 되냐면 A도 빵이고 B도 빵이 돼야 되지. 근데 좀 본론적으로 짚고 넘어가면 노란색 글씨가 100% 맞냐? 아닌 경우 있죠. 언제? 이거 원칙적으로 방정식이야.
방정식 여러분 방정식은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허근도 식으로 숫자가 쳤잖아. 근으로 쳤잖아. 그러면 여기 A, B에 허수가 들어가도 고등학교 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1이고 B가 I면 어떻게 돼요? I 제곱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1 마이너스 1이니까 꽝 되지. 그럼 원칙적으로는 이건 틀린 말이야.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자. 부정방정식 때는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이라는 멘트가 붙어있었어요. 그러면 I는 오면 안 되는 거지. 맞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아까 이 단원 이름이 직선의 방정식인데 방정식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I가 와도 되는데 얘는 본질적으로는 뭐라고 했어? 그래프라고 했지. 그럼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 그래프에 I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냐? 그런 거 배운 적 없죠? 나중에 배워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 공부해. 그럼 고등학교 때는 안 나와. 그럼 그것까지 결부지어서 얘기했을 때 얘는 계산할 때 I는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쓰면은 A랑 B 실수라고만 쓰고 넘어가자. 자, 문제 없죠? 옛날에 배웠던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A랑 B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두 식을 집어넣을 거야. 잠깐만. A 자리에다가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제곱은 0 이렇게 집어넣었어. A, B 자리에다가. 그러면 실수 조건이면 첫 번째 괄호랑 두 번째 괄호가 반드시 빵이 돼야지만 답이 0이 되겠지. 이해됐니? 그래프기 때문에 실수 범위에서만 계산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는 거냐면 얘가 지금 첫 번째 직선을 뜻하는 식이었죠. 자, 따라서 얘가 는 0이고요. 두 번째 직선 또한 는 0일 때에만 답이 빵이 된다는 것을 숫자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보세요. 앞에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원하는 식은 뭐냐면 이거를 만족하면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거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는지 볼래? 첫 번째 직선 는 0인 거 여기 숨어 있죠. 두 번째 직선을 뜻하는 식 는 0인 거 큐가 있죠. 그러면 얘는 만족했어. 이해됐어요? 그럼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면 반드시 x랑 y에 관한 1차 항의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전개하면 x, y에 관한 몇 차 항이 생겨? 2차 항이 생기잖아. 그럼 그거는 직선이라고 할 수가 없어. 나중에 공부하는데 원의 방정식 또는 나중에 이과생이 돼가지고 기하 벡터 같은 거 공부하시면 뭐 포물선, 타원 그런 거에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직선은 아니에요. 자, 결론 1차 시도를 했더니 첫 번째 조건까지 만족했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선의 형태가 아니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럼 내가 이거를 예제를 든 이유는 부정방정식 공부하려고 한 거다. 알았냐? 그럼 두 번째 앞에서 공부한 것 중에 복소수 단원에서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자, 보세요. A 플러스 B I는 0 복소수 단원에서요. 이 표현이 복소수의 전형적인 표현이죠. 그랬을 때 얘가 는 0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됐어야 되냐면 A도 빵이고 B도 빵이에요 일 때 무조건 성립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게 의미가 이게 뭐에서 했는지 기억나요? 복소수가 서로 같을 때. 자, 기억이 안 나면 이건 쓰지 마세요. 쓰지 마. 이거는 두 개가 같으려면 뭐랑 같아야 돼? 이거를 실수 부분이라고 불렀지? 실수 부분이라고 불렀지? 그러면 A랑 C랑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이 같아야지만 좌변 우변에 있는 숫자가 똑같은 거였어. 이게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었다고. 그것과 세트로 나온 게 위에 거였단 말이야. 그럼 얘가 전체가 빵이 되려면 오른쪽에 있는 0은 실수잖아. 그럼 I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개수가 빵이 되고 얘가 날아갔으니까 A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 빵이 되지. 그게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었어. 자, 복수비죠, 복수. 자, 단 이것도 그때 얘기했던 게 A랑 B가 실수일 때 100% 성립했었어요. 왜요? 그거는 지금 얘기 안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A, B 자리에다가 두 식을 또 집어넣을게. 잘 봐. 이해만 하면. 자, 실수 부분,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 자리에다가 첫 번째 직선식, 두 번째 직선식을 집어 넣었어요. 자, 그럼 두 단계인 거야. 이 표현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돼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만족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왜? 첫 번째 밑줄 친 게 반드시 0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밑줄 친 게 반드시 빵이 돼야지만 전체가 빵이 되잖아. 그게 위의 내용이지. 이해됐니? 논리 과정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니? i가 있잖아. i는 표현 못하잖아. 우리 수준에서. 그러니까 얘도 i가 있어서 해석하지만 직선이 아니야. 알겠죠? 아, 2차 시도를 실패했다. 자, 그러면 3차 시도. 이제 뭔가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자, 과거에 또 배운 거 얘기해보자. 우리 첫 단원이 다항식의 남쌤이었고요. 두 번째 단원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였어. 그 중에 항등식 때 공부했던 거 한번 기억해보자. 이런 게 있었어요. a 플러스 b 곱하기 m은 0이라는 방정식 비스무리한 애가 있는데 얘가 m에 관한 항등식이면 반드시 뭐를 만족했어? 야, 이건 대답해야지. 야, 질문을 다시 할게. 얘들아, 시각한 걸 느껴야 돼. 지금 복습이야. 다 새로운 내용 없어요. 항등식은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개수 찾는 거였죠. 항등식이 되기 위한 개수 찾는 거였죠. 그 개수 찾는 과정을 뭐라고 불렀어? 위정계수. 뭐 있었어? 위정계수법?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이 있었지. 그래, 그래.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오케이? 오케이? 항등식의 최고의 목적은 항등식의 형태를 만족하는 개수 찾는 게 목적이라고. 알겠니? 자, 그럼 이 녀석이 항등식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0이 되어야 되냐면 A도 0이고 B도 0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만 항등식이 조건을 맞추겠죠. 정답입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집어넣어 봅시다. 보세요. A 자리에다가 첫 번째 식을 집어넣었어요. B 자리에다가 두 번째 식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N문자가 있는데 책에 보통 N문자보다는 K문자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냥 K라고 쓸게. N문자 대신 바꾼 거다. 그럼 걔가 는 0이야. 그러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에 의해서 첫 번째 식도 0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식도 0이 돼야 된다는 사실은 뭐 이해되겠지. 그럼 아까 내가 두 번째에서 항상 막혔던 거 알겠냐? 왜 둘 다 두 번째에서 안 됐죠? x, y에 관한 1차 항의 형태가 안 나타났잖아. 근데 얘는 k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x, y에 관한 1차 항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2차 항이 생기나 얘처럼 안 생겨. i가 있나? 아니야. k 그냥 분배하면은 x에 관한 1차 항만 살아남아. 그럼 얘는 x, y에 관한 1차 항들만 있으니까 얘는 직선이라고 해도 되네. 오, 드디어 찾은 거야. 알겠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은요, 제목 두 직선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 공식 이거야. 외우고 넘어가. 다 그래.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돼요. 자, 그럼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거. 내가 저기 괄호 친 거 있죠? 이제 쓸 거다. 무슨 개념이 녹아있죠? 항등식의 개념이 녹아있어. 꼭 기억해. 알겠지? 꼭 기억해라. 알았냐? 직선의 두 직선의 교점을 재는 직선의 방정식은 항등식의 개념이 숨어있다라는 사실을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알겠지? 이게 책에 잘 안 써있단 말이야.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공식은 요거니까 공식은 요거다 뭐고? 공식은 요거를 외우시면 돼요. 되죠? 자, K에 관한 항등식의 개념인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연습을 좀 해보자. 자, 연습이 아니라 저거 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니네 노트 필기할 때 그냥 여 밑에다가 쭉 쓰면 됩니다. 난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자리가 없어. 자, 그럼 저거를 좀 해석해 볼게. 방금 말한 대로 저기 있는 관계식은 K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라는 했잖아. 자, 어디를 지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따가 이 교점도 내가 따로 뭔가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잘 들어봐라. 이 K는 숫자라고 했죠. 왜 식 하나로 표현했어? 아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너무 많다고 했잖아. 맞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식으로 쓰는 게 불편하니까 하나의 도구로서 표현하려고 만들어낸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그건 이게 가치가 뭐냐면 K에다가 1 대입했을 때, 2 대입했을 때, 뭐 3 대입했을 때, 뭐 10 대입했을 때, 뭐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그때마다 전체적인 식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바뀌지. 근데 그 직선들이 몽땅 다 어떻다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K 값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선을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물론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K에 따라서 내가 아까 되게 많다고 했죠? 직선이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하나를 표현할 수 있어. 저 공식의 가치야. 여러 가지 식을 단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잘 봐라. 여기에다가 막 아무 숫자 막 집어넣어도 된다 했잖아. 잘 봐. K에다가 0을 대입했어. 얘가 사실 수학자들이 만들어서 참 좋은 거긴 한데 단점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 이것도 기억해야 돼. K에다 0을 집어넣었다. 자, 의미상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를 1번 직선의 식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2번 직선의 식이라고 하는데 이름만 좀 붙여줘 볼게요. 그러면 K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0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 있는 것부터 여기 있는 것까지 다 날라가지. 그럼 뭐가 남아요? 첫 번째 직선만 남죠. 첫 번째 직선만 남죠. 자, 따라서 K가 0을 대입하면은 첫 번째 식. 자, 첫 번째 직선이라고 합시다. 직선을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럼 단점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요. 잘 봐라. 야, 아까 맨 처음에 그린 그림부터 한번 기억해봐. 이게 출발이 이거였어요. 아까 이렇게 직선 두 개 그렸었잖아.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애를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떠들어가지고 결론이 이게 나타난 거죠. 맞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1번 직선이고 얘가 2번 직선이라고 하면은 사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는 1번 직선 그 자체도 이거 지나잖아. 그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도 되지. 얘도 마찬가지지. 그럼 잘 들어라. K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에는 누구를 표현할 수 있대요? 1번 직선을 표현할 수 있대요. 얘를 표현할 수 있네? 오케이. 근데 얘도 무시하면 안 되잖아. 얘도 교점 지나잖아. 그럼 얘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단점이야. K에다가요 어떤 값을 대입해도 두 번째 직선을 표현을 못해요. 알겠어요? K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왜냐면 얘가 앞에 숫자가 살아있거든.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식이잖아. 식. 그럼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계산해가지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식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얘는 K에다가 뭔가를 아무거나 막 대입해봐도 이 자체는 안 나와. 이게 두 번째 직선이잖아.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K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누구? 두 번째 직선. 자, 근데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설명하기 위한 거야. 잘 들어라. 설명하기 위한 거지. 문제에 보면은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직선 두 개가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애들이 문제 풀 때 이따가 다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줄에 써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무조건 1번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얘가 두 번째 써있다고 해서 문제에서 얘가 두 번째 써있다고 해서 얘를 두 번째 직선이라고 생각하고만 풀면 안 되는 거야. 이따가 얘기해 줄 거야.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의미를 파악했을 때 두 번째 직선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자. 두 번째 직선은 뒤에 뭐가 곱해져 있지? K가 곱해져 있지. 그래서 두 번째 직선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가로치고 K가 곱해져 있어. K가 곱해져 있는 두 번째 식, 두 번째 직선은 표현을 못해. 이게 단점이야. 이 공식의 유일한 단점이에요. 얘는 표현 못해요. 정확하게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때 두 번째 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뭐라고? K가 곱해져 있는 식을 얘기하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맹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잘 봐. 책에 얘기 잘 안 써있거든. 잘 봐.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배웠던 내용이 다 녹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랑 이번 지금까지 직선의 방정식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거야. 단순히 내가 지금 지워버린 이 공식만 암기하고 넘어가는 수준은 중학교 사고방식이에요. 공식만 외워서 적용해서 푸는 문제는 이제 안 나와요. 알겠죠? 단단히 정신 차리고 전체적인 개념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내가 아까 이 동그라미 친 것 때문에 요거 설명하려는데 잘 들어가. 번호가 4번이다. 자, 뭐냐면 수학적인 용어를 하나 할 건데요. 이거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 평면좌표 단원에서 자, 이 문제 기억납니까? 우리 프린트에 있던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좌표 평면에 점 두 개가 있었을 때 x축 위에 임의점하고 연결한 두 직선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의 p의 위치 계산하세요. 아니면 최소값을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계산하세요. 할 때 내가 이런 설명을 했었다. 일단 하는 건 기억나니? 두 점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했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은 다음에 대칭 이동한 점하고 최단거리 이어가지고 찾는 게 답이었잖아. 기억해요? 근데 이거 설명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은 좌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안 움직여. 정지에 있어. 그래서 정점이라고 했다. 기억나냐? 여기 x축 위의 점은 x축 위를 지 맘대로 막 움직이잖아. 그럼 움직이지? 그러니까 동점이라고 했었어. 기억나? 근데 원래 정점의 고유 개념은 여기다가 썼을 때 정점이 고유 개념이 사실은 아니야.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려고 해. 잘 봐라. 원래 정점의 본연의 뜻은 보세요. 일단 좀 써주고 얘기합시다. 정점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그래프가 자 친숙한 멘트가 나온다. 특정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정점이라고 수학적인 정의야. 근데 특정 문자에 관계없이라는 멘트를 어디서 봤지? 항등식에서 처음 봤죠. 그럼 일단 느낌 가져야 돼. 정점도 똑같이 항등식의 개념이 적용이 돼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느낌 가져보자. K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난다고 했어? 교점을 지난다 했지. 특정 문자에 관계없이 특정 점을 지난대.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면 되냐? 정점이라고 부르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면 정점을 뜻하는 용어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점에 대한 좀 느낌 좀 가져보자. 일단 기억해야 되는 건 두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개념 플러스 정점이라는 녀석의 개념조차 무슨 개념이 녹아있다? 항등식의 개념이 녹아있어. 꼭 기억하자. 알겠지? 자, 그럼 봐라. 얘가 m에 관한 항등식이야. 표현이 여러 가지가 돼. 또는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이게 정점인 거지. 점의 좌표를 찾아보세요. 앞에서 항등식 공부했을 때는 이렇게 줬겠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했을 때에는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으로 바꿔서 나와. 알겠죠? 자, 항상 지나는 정점 찾으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m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자, 항등식 풀 때 기본 원칙은 뭐였냐? 되게 복잡한 식이 있을 때 특정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면 식을 자, n문자라고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n문자가 없는 항과 n문자가 있는 항을 이렇게 따로 정리해 가지고 는 0이라고 정리한 다음에 아까 했던 거지 사실? 얘도 빵이 되고 얘도 빵이 돼야지만 항등식이 됐었잖아. 기억나요? 그럼 얘도 똑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미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거가 자, 얘는 n문자가 없는 항이고 얘는 n문자가 있는 항인데 앞에 m으로 묶어놓은 거야. 그럼 얘가 능용되고 얘가 능용되면 끝나는 거지. 간단한 걸 썼다. 그래서 x는 2가 되고 y는 뭐가 돼? 3.
앞에서 항등식 풀었을 때는 그냥 값만 찾으면 되니까 그냥 이거 보고 이거예요 라고 넘어갔지만 직선의 방정식이면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정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분은 누구셔? 정점이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항등식의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연습 몇 개만 해보자. 자, 이거 좀 지우고 가자. 웬만큼만. 칠판이 컸으면 좋겠네. 너무 칠판이 작아. 학교 칠판 이거 한 3배 되지 않나? 좌우로? 그 정도는 아니에요? 2배? 작은 거 아니야, 근데? 길게 쓰고 싶은데, 이거. 교실을 바꿔달라고 할까? 저 끝에 강의실이 좀, 내 뚜껑 들어가서 알잖아. 여기 복도 제일 끝에. 이거보다 길잖아. 나랑 이름 뚜껑 했을 때 칠판은 더 길잖아. 영상하고 싶은데 그 옆에가 조기실이라서 시끄러워. 그래서 안 갔어. 자, 연습 몇 개만 해보고 시작. 해보세요. 자, 책에 있는 문제들 몇 개 풀어드릴 겁니다. 자, 내가 아까 여기 있는 거를 두 번째 직선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K 문자가 곱해져 있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 자, 그거를 좀 느끼고자 해서 준비를 했는데, 보세요. 자,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자, 지나는 점을 한번 찾아봐 라고 했어요. 이 점이 뭐다? 정점이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인데, 자, 풀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아까 공부한 거에 따르면 얘와 얘의 뭐를 찾으면 돼? 교점 찾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거 두 개의 뭐를 푼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되겠지 뭐. 알겠죠? 계산을 그냥 내가 합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고, 이게 뭐다? 정점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라. 자, 그럼 이런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요. 직선의 방정식 찾아보세요. 자, 배운 대로 한번 해볼까? 첫 번째, 아까 공식 공부했잖아. 그럼 적용해보자. 그러면 단순히 공식 암기해서 푸는 애들은 이렇게 한다고. 첫 번째 식이지, 두 번째 식이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을 공식 제일 앞에다가 집어넣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틀에 박힌 사고를 하면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지. 자, 거기에 K가 곱해져 있었어요, 아까 공식이. 그럼 는 0 해놓고 어디를 지났대? 자, 그럼 이게 교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한 단 하나의 식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를 지나요? 원점을 지난대요. 그럼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면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는 거잖아. 지나는 점은 대입이 되니까. 자, 그럼 0 다 대입하면은 K가 뭐가 나오냐면 3이 나오죠. 자, 마이너스 3 나온다. 마이너스 3 나온다. 자, 그랬을 때 직선의 방정식 찾아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식을 표현해야 되잖아. K를 찾았지. 마이너스 3인 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 마이너스 3 대입해. 알겠어요? 자,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계산을 그냥 다 해줄게. y는 2분의 1 x라고 나와요.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잘 생각해라. 내가 오늘 설명해준 거는 개념상 중요한 거지 난이도가 되게 높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야, 오늘 나랑 만나기 전이라고 하면 최면을 걸어봐. 니네가 갑자기 내가 뜬금없이 니네가 학원에 왔는데, 얘들아 이거 풀어봐 라고 했어. 니네 어떻게 풀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잠깐만 까먹어보자. 잠깐. 어떻게 풀래? 그치, 알고 있잖아. 얘와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 그럼 교점을 찾을 거 아니야. 그럼 점 하나 알죠?
누구도 진한데? 원점도 진한데? 그럼 진하는 두 점을 알면은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지. 저번에 배워온 네 가지 툴 중에 하나잖아. 이해됐니? 그럼 이 문제는 이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어. 그럼 돌아서 얘기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중학교 2학년 때 풀 수 있는 문제죠. 이해됐냐? 근데 고등학교 때 좀 다른 의미로 재해석한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해보자. 얘와 얘 교점을 찾아. 자, 찾는 건 다 써줄게. 2컷만이 나와. 그 다음에 얘가 누구도 지나야 돼요? 원점을 지난다고 했잖아.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툴로 이용해서 찾으면 되는데 얘는 너무 심플해서 답이 그냥 나와. 왜 그런지 알겠니? 2컷만1을 지난대요. 여기지. 원점을 지났는데요. 두 개를 이은 직선 찾는 거잖아. 기울기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원점 지나니까 y절편 없죠. 그래서 y는 2분의 1 x라고 그냥 다 옵니다. 알겠죠? 자, 지금 생각을 다양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 풀이를 한 거다. 알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좀 먹혀보시오. 식 똑같이 써볼게. 자, 바보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못 푸는 거지. 공식만 외우는 애들이 못 푸는 거지. 자, 지금까지 똑같지? 원점이 아니라 1,0을 지나는 똑같은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봐. 잘 봐라. 공식만 딸딸딸 외우는 애들이 이제 이렇게 푼다. 얘네는 그러면 안 돼요. 얘가 첫 번째 직선이니까 앞에다가 쓰고, 얘가 두 번째 직선이니까 뒤에다가 썼어요. K 곱하래. 뭐 공식 외웠으니까. 다 외웠지 뭐 학원 다니면. 외운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을 대입해.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해도 되는 거잖아. 대입을 해보면 아까 어떻게 했어? 지나는 점 대입해서 K가 뭔지 찾았지. 그럼 얘도 찾아야 돼. 근데 1, 0 대입하면 K 앞에 개수가 뭐가 돼요? 빵이 되죠. 그럼 K를 못 찾지. 얘는 뭐 대입하나 말아. 알겠어? 그럼 이때는 K를 못 찾아. 그럼 애들이 이제 못 푸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내가 아까 강조한 게 처음에 나온 식을 꼭 처음에 대입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다. 순서 뒤집어도 돼요. 알겠지?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푸는 두 번째 풀이다. 알겠냐? 물론 공식을 배웠으니까 써먹긴 해야지 얘들아. 그러면 순서만 뒤집어. 이거지? 뭐 어렵냐?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1,0을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안 나가. 자, 알겠니? 계산하면은 자, 요거를 대입했습니다. 이렇게. 자, 대입하면은 K가 0 나옵니다. 자, 그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잘 봐라. K가 0이라는 얘기는 이게 다 날아가지. 그럼 답은 뭐예요? 첫 번째 직선이 답이야. 물론 이 식에서의 첫 번째 직선인 거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답은 그냥 x 마이너스 y. 자, 얘는 0이 답인 거죠. 이거 날아가니까. y는 하고 고치면 자, x 마이너스 1이 답이야. 자, 조심해야 되는 거 뭔지 알겠지? 자, 물론 이 녀석은 요 방식대로 해도 되나요? 되지. 자, 뭐 하면 돼? 두 직선의 교점을 찾아. 자, 얘와 얘의 교점을 찾으면 뭐 나오냐면 2,1이 나와요. 이거랑 누구 지나면 돼요? 1,0 지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너무 쉽다. 기울기 얼마냐? 1 증가했을 때 1 증가했으니까 기울기 1이지. 거기에다가 지나는 점 하나 대입해가지고 찾아도 되고, 아니면 저번에 공부했었던 두 점을 지나는 식을 알았을 때 식 세우는 툴 공부했잖아. 그거 대입해가지고 찾아도 답이 나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계산하면 얘가 나옵니다. 해보면 얘도 별로 안 어려운데 그림 그려보면 기울기가 방금 내가 1이라 그랬잖아. 이거 뭐예요? x절편 y절표가 빵이잖아. x절편 1이야. 기울기가 1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냐? 그럼 여기가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기울기가 1이잖아. 기울기가 1.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야. 그림 그려서 쉽게 찾을 수 있죠. 물론 숫자가 간단하니까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고 숫자가 간단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자, 됐나요? 자, 책에 있는 문제 하나만 풀면 된다. 보세요. 자, 이게
아이고 중간에 문제 하나 빼먹었다. 이것도 책에 있는 문제인데. 자, 요거 다음 문제예요. 내가 이걸 하나 뭐 빼먹었어. 미안합니다. 자, 이게 우리 책의 예제 7번 문제거든. 자, 어려운 건 아니야. 보시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녀석이 K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찾아봐입니다. 그럼 이거 무슨 점이라고 했죠? 정점이라고 했죠. 물론 찾는 건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써먹으면 되겠지. 자, 그럼 이걸 바로 못 써먹죠. 아까 식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돼 있어? 식 곱하기 K 구조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본질적인 건 정점의 개념도 항등식의 개념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다. 그럼 얘를 항등식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K 문자가 없는 항과 K 문자가 있는 항으로 정리하면 된다고. 개념만 알면 이건 진짜 쉬운 거야. 애들이 못 풀겠어. 개념을 공부 안 했으니까. 학습을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지. 자, 정리는 그냥 내가 바로 해줄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자 2y 플러스 4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어요? 항등식이라고 하셨으니까 얘 0되고 얘 0될 때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지. 똑같은 패턴이죠? 해보니까. 자, 계산해줄게. 하면은 x는 6 나오고 y는 5, 마이너스 5 나오고. 그럼 이게 뭐다? 정점. 됐죠? 자, 진짜 마지막. 자, 이게 책에 있는데 이래가지고 숙제하기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 풀어줄게. 자, 요 문제 이제 다음 문제인 거다. 잘 봐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우리 유제 16번 문제다. 자, 보시면 저거랑 좀 조건이 달라서 그래요. 식 두 개가 써 있는 건 똑같거든요. 자, 이 녀석의 교점을 지났대. 그 다음에 아까는 지나는 점을 줬지. 근데 이번엔 교점이 아니라 지나는 점이 아니라 기울기를 줬어. 자, 그럼 생각해보자. 공식 공부한 게 있으니까 첫 번째 공식을 적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식 집어넣으세요. 두 번째 식 집어넣으세요. 그다음에 K를 곱하는 게 공식이지. 지나는 점이 안 되니까 대입할 게 없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식의 의미는 직선이라며. 직선은 항상 어떤 형태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돼? x에 관한 합끼리 정리, y에 관한 합끼리 정리해서 직선 모양이 되도록만 좀 가다듬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냐? 그러면 여기 k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니? 2k 플러스 1 x가 되고, 자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ky. 그 다음 상수항이 5 플러스 4k가 되는 거 맞냐? 맞지? 자, 그럼 이거를 이 녀석이 직선인데 그분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예요. 이거 y는 하고 정리하면 기울기 뭐 나오겠어? 기울기까지만 쓰자. 그냥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2 플러스 k분의 2k 플러스 1x 해놓고 거시기 이렇게 정리되겠네. 그럼 바보가 이상 이게 뭐다? 기울기죠. 자, 그래서 얘가 1일 때 찾으면 되죠. 알겠지? 단순한 거야. 그럼 k에 뭐 집어넣었지? 1이지. 1 집어넣으면 3분의 3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k가 대단한 거 했다고. 자, k가 1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요거 하는 건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찾는 거니까 이따 맞겠다. 직선의 방정식 찾는 거니까 k에다가 저 어디 있어? 자,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알겠죠? 최종 과정은 똑같습니다. 자, 답은 y는 x 플러스 3이라고 나와.
자, 두 번째 풀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교점 찾은 다음에 얘는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었고 얘는 뭐가 주어져 있어?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그럼 생각만 해보자. 교점을 찾았다 치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식 세울 수 있지. 왜? 기울기 플러스 지나는 점은 공식이 있잖아. 맞니? 자, 그래서 얘도 얘와 얘 교점 찾으면 돼. 알겠냐? 자, 얘도 풀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얘도 중2도 풀 수 있는 문제야. 교점만 찾아서 집에서 해보세요. 교점 찾으면 마이너스 1,2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용해서 찾으면 똑같이 얘가 나와. 자, 할 수 있겠지?